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투자를 잘못해 가지고 쌍코피 칠갑을 하고 있는 코피 터진 린치입니다. 자,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뒤통수를 얼얼하게 후려치는 사건이 있었죠. 대규모 감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보고 미국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제 나름대로 예측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우디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는데 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2010 년대 초반에 미국의 셰일 가스가 발견이 되면서 엄청난 투자가 이뤄졌고 국제 유가가 100 불대에서 30 불대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때 사우디 경제가 파탄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그동안 어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의 뭐 원유 창고 쓰듯이 써 줬었는데 이게 정말 그냥 그거였죠. 증산해 달라 하면 증산하고 감산해 달라면 감산해 주고 거의 속국처럼 이렇게 지내왔던 나라였는데 미국이 먼저 뒤통수를 후려 갈긴 거죠. 자, 거기다가 트럼프 시절에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가성비 이야기를 하면서. 다들 알다시피 트럼프 형님은 이런 국제 관계를 모두 다 돈으로 이해를 하고 음 정책을 펼쳤던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사우디아라비아를 굉장히 화를 많이 내게끔 만들어 버렸다. 요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에서는 이런 이슬람 율법으로 국가를 통치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왕정을 없애야 된다 뭐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나라인데 사우디는 왕정 국가죠. 이제 한마디로 "사우디를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었고 어 미국이 이란을 핵 관련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란이 이제 중수로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원자력 발전을 하다 보면 플루토늄이 많이 생산이 되게 되는데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란이 함부로 사우디를 칠 수도 없고 미군을 칠 수도 없고 뭐 요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란을 핵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겠다." 뭐 요런 이야기까지 해 버리니까 사우디는 또 뒤통수가 얼얼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사우디 빈살만 황태자 뭐 맹비난했던 카쇼크지 뭐 요런 양반이 있었는데 죽여 버렸죠. 터키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서 카쇼크지라는 언론인을 "살해했다." 뭐 요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배후에 빈살만 왕태자가 있다. 요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맹비난을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시키겠다. 너네 나라는 인권이라는 게 있는 나라냐." 뭐 이렇게 엄청난 비난을 했죠. 그리고 순위파의 맹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이따가 지도를 보여 드릴 건데 시아파 세력에 이렇게 좀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 내용들을 보시면 미국이 과연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렇게 좀 지켜줄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자꾸 드는 거죠. 거기다가 카슈쿠지 사건으로 바이든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판매 중단하겠다 뭐 요런 이야기까지 해 버리면서 사우디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나 버리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사우디와 미국 사이에 엄청난 수싸움이 막 나오는 거죠. 인제 뭐 이란 핵협상 뭐 "셰일 혁명으로 탈사우디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미국 유럽 주도로 친환경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와 버리니까 이 사우디도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달러를 버리고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하겠다." 그러면서 이란이랑 사우디랑 화해를 해 버리는 엄청난 진짜 대박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대규모 감산을 해 버린 거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은 사우디가 이래 버리면 좀 곤란하죠. 예. 자, 이란이랑 사우디랑 화해를 한다. 이게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더 이상 미국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죠, 사우디 입장에선.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란이랑 사우디랑 중간에 서 가지고 계속 이렇게 누가 잘하나 이렇게 보면서 영향력을 계속 끼치고 있었는데 중국이 중재를 섭니다. 보증을 해서 이란과 사우디가 화해를 해 버리면 사우디에는 더 이상 미국의 군사 원조가 필요 없게 돼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려는 행동이다.'라는 게 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포지션을 보시면 요렇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 있고요. 요 바다 건너에 이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예멘, 그중에서도 후티 반군이라고 하는 요 반군 세력이 있고요. 위에는 시리아가 있습니다. 요런 상황에서 둘러싸여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요 후티 반군이라고 하는 북예멘 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의 뭐가 문제냐면 사우디아라비아 배후에 위치해 있죠. 이 친구들이 고립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친구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기업이죠. 아람코를 무인기와 뭐 미사일을 쏴 가지고 타격을 하는 일이 계속 벌어졌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방어해 주는 게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었는데 요거를 안 팔겠다라고 하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미쳐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란이랑 화해를 하면서 재밌게 돌아가는 거죠. 요 후티 반군을 지원하던 국가가 이란이기 때문인데요. 네. 이란의 혁명수비대 친구들이 요 후티 반군에 계속 이야기를 해서 사우디로 미사일을 쏴라 했던 건데 이란이랑 사우디랑 화해를 해 버리면 후티 반군이 더 이상 사우디를 공격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시리아에 소수가 시합하고 대부분이 순립합니다. 근데 이제 소규모 지배층이었던 시아파 친구들이 굉장히 탄압을 좀 심하게 했었는데 여기서 뭐 "대량 살상 무기를 썼다." 뭐 요런 내용도 있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시리아에 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화해하자고. 이제 이렇게 돼 버리면 완전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내에서 안전한 포지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보증도 중국이 서 주기로 했고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의 원조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네. 지금 보시면 가슴이 웅장해지죠. 네. 사우디 형님, 이란 형님, 그리고 중국이 중간에 서 가지고 화해를 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상징성이 큰 그런 모습이죠. 심지어 이 위치가 중국입니다. 베이징이고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죠. 자, 이제 미국이 굉장히 곤란해진 상황인데 다들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면 다들 알겠지만 미국이 인플레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를 잡으려고 전략 비축률을 계속 풀고 있었죠. 유가가 올라갈 때마다 전략 비축률을 계속 풀어 가지고 눌러 놓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은 풀기 힘든 상황까지 와 버린 겁니다. 전략 비축류가 지금 50%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제는 정말 비상사태를 위해서 남겨 놔야 될 부분인데 이제는 정말 방출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최근에 은행이 문제를 좀 겪으면서 겨우 수습을 해 놨는데
이제는 차츰차츰 금리를 조금 더 높여서 인플레를 마저 잡아야 될 상황에 인플레를 오히려 자극해 버리는 감산 카드를 꺼내든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미국은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네. 일시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미국이 과연 이대로 그냥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 봐야겠죠. 근데 저희가 알다시피 그동안 미국의 패권에 도전했던 국가들은 그 마무리가 굉장히 좋지 못했었죠. 단적인 예로 이라크가 있죠. 어 제가 기사를 찾아왔는데 2000년 11 월쯤입니다. "이라크가 석유 수출 결제에 유로화를 도입을 하겠다." 요런 뉴스가 뜨고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라크를 침공을 했죠. 그때 당시 미국은 이미 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하던 중이었죠.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이라크를 칩니다. 네. 대단한 나라죠. 그러고 있고 지금 중국도 미국 패권에 도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미국은 기술력을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온갖 제재를 통해서 고통을 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잘 안 먹히고 있긴 하지만 예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겠죠. 반도체로 가지고 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사우디는 어떻게 할까? 사우디는 어떻게 한 방 먹일 수 있을까?' 요렇게 지금 머리를 굉장히 굴리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일단 백악관의 성명은 굉장히 유감이지만 뭐 "사우디는 우리 80 년의 혈맹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신 차려라.' 뭐 요렇게 얘기를 해 보는 게 아닐까 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사우디를 한 방 먹이려면 어떤 방식일까?' 생각을 좀 해 봐야겠죠. 중국처럼 첨단 기술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제재를 가할지 아니면 저는 이게 약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탄소 포집 기술을 기반으로 제재를 좀 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은 유럽이랑 미국이랑 짜 가지고 새로운 기후 협약을 갑작스럽게 통과시키고 그렇게 좀 과한 추가 요금을 좀 갖다 붙인다든지 원유에다가 아니면은 러시아에 지금 가하고 있는 제재처럼 상한선을 제재를 한다든지 뭐 요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과 아시아 국가의 사우디 중동에서 나오는 석유의 노출을 쪼끔 줄이고 그리고 미국의 시장 점유율을 쪼끔 높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려면 일단 미국 내에서 아 이게 또 골치가 아픈데 미국 내에 원유 시추량을 엄청 늘려야겠죠. 생산량을 엄청 늘려야 되는데 지금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건 친환경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탄소 포집 기술에 약간 조금 생각을 좀 더 가져가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원유는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업자 한마디로 탄소 포집 기술을 제대로 운영을 하는 기업들한테 시추권을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원유 생산은 늘리되 "이거는 친환경이다."라고 드립을 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고요. 자, 그러면 또 탄소 포집 기술 하면은 또 떠오르는 버핏의 요런 주식이 떠오르죠. 옥시덴탈입니다. 지금 계속 사들이고 있는데 버핏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지금 23.16%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50% 까지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예요 이미. 한마디로 "더 떨어지면 더 사겠다."라는 건데
버핏이 옥시덴탈을 계속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40 년까지 넷 제로 오일 생산을 목표로 탄소 포집 시설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넷 제로 오일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탄소 포집을 해서 한마디로 재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땅속 밑에 묻어 버리는 기술인력 인데 요렇게 해서 석유를 시출을 해서 발생하는 탄소와 탄소 포집 기술을 이용해서 다시 땅속에 묻어 놓는 탄소의 양을 동일하게 만들어서 한마디로 지구 온난화를 막는 고런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2040 년까지 구축을 하겠다라고 지금 어 옥시덴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어마어마한데 지금 가동 중인 전 세계 19개 시설이 있습니다. 직접 공기 포집 시설 DAC라고 하는 기술인데 요거는 구글링하면 다 나오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렇게 되어 있고 요 19개 시설의 100배 규모입니다. 이거를 2024 년에 가동을 시작한다고 해요. 당장 내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요거를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버핏이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정말 배당 놀이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에너지 시장에 큰 그림을 한번 그려 보려고 하는 건지 쪼끔 애매하긴 한데 아마도 좀 '멀리 보고 있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요런 이산화탄소 포집 관련해서 탄소 포집이죠. 요 기술 관련해서 플러스 버크셔 해서웨이 자회사들 중에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요 기업들 밑에 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요. 거기 플러스 버링턴 노던 산타페라는 철도 기업도 있습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 어 천연가스를 철도로 운송을 할 수 있다라는 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버핏이 철도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미국 내 에너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고런 상황이 아닐까 요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버핏이 어느 정도로 정말 오시덴탈을 사들이고 있냐라고 하시면 보시면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거의 매주 일 주일마다 거의 한 5일 기준 해서 거의 계속 사고 있어요. 떨어져도 사고 비싸도 사고 지금 뭐 60 불까지 61 불까지 올라갔을 때도 샀고 계속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떨어지면 더 사겠다는 거죠. 지금 50%될 때까지 사겠다는 건데 지금 보시면 지분이 23.16%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50%될 때까지 채우겠죠 아무래도. 자 그리고 어 버핏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 옥시덴탈 여기 지금 대차 대조표 한번 보시면 부채가 부채가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장기 부채가. 한마디로 장기 부채가 이 속도대로 가면 정말 2024 년이나 2025년 정도 되면 그냥 부채가 없는 기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PER도 굉장히 낮은 상태고요. 이제 버핏이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가 없는 기업인 거죠. 자 그래서 또 우리 버핏 형님의 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 지금 파이프라인이 깔려 있는 고걸 나타낸 건데 서부 내륙 지방에서 생산지에서 서부 해안지대까지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텍사스에 있는 미드랜드 펄미안 분지라고 하죠. 여기서 5대5 지역으로 다 공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동부 해안 쪽에서도 지금 다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이프라인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벌링턴 노선
산타페라는 요 레일웨이 회사가 철도 회사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전역을 거의 커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커버가 되지 않는 부분은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요렇게 거의 미국 전역을 커버하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버핏 형님은 어디까지 보고 있는 건가? 진짜 대단한 영감님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재미로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부 다 제 뇌피셜이고요. 하지만 버핏이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뭐 사우디를 제재를 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은 그냥 재미로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 침체가 와서 요런 정유 섹터 쪽이 아마도 하락을 할 겁니다. 아마도 하락을 할 건데,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지는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좀 선택을 해야겠지만, 저는 '옥시덴탈 어 포지션을 잡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버핏 형님의 평단가를 맞추기는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좀 저렴해졌을 때 매수 기회로 보고 어 '투자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고, 다음 이야기는 아무래도 농산물 관련해서 식량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